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상대와 경남과기대 통합 추진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한 내용은 큰 공방 없이 야당 의원들의 질타만 이어졌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경상대와 경남과기대의 통합 추진에 대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과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더 받아들여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함께 제시됐습니다. 충남에는 충남대학교 하나, 충북대학교 하나 있는데 여기는 대학교가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경쟁력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종합적 의견들이 다 수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인상이 안 됐으면 좋겠다. 총장 선거를 할 때 참여 비율을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경상대 교수들의 비위 행위와 도덕적 해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미성년 자녀 공조 논문이 교수 4명의 총 5건이죠. 성실 의무 위반이 15건이고 그중에 절반이 수업 부실과 관련이 있어요. 경남교육청에 대해서는 사립학교 비리 근절 방안과 중학교 담임 기피 현상 등이 지적됐습니다. 이사나 이사장 제출시키면 또 다른 방법으로 돌아오고요. 이 세습 사학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재를 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있는 사립학교법의 문제가 있고,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웅동학원과 부산의전원 관련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지만 조국 전 장관의 사퇴로 여야의 큰 공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국정감사장 주변에선 경상대와 경남과기대 통합 추진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요구와 방송통신대 경남지역 대학의 학습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목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진주포럼이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경남에 배출한 조선중엽의 대학자 남명조식 선생의 학문과 사상 개성에 대해 인식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아쉽게도 남명조식을 안다고 응답한 사람은 4명 가운데 1명에 불과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국민 1000여 명에게 동시대 유명한 유학자 5명을 제시하며 아는 이를 선택토록 했습니다. 남명조식을 안다고 답한 사람은 25.5%로 4명 중 1명에 그쳤습니다. 율곡 이와 퇴계 이황은 물론 화담 서경덕의 인지도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남명을 아는 경남도민의 비율은 29.3%로 전북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경남이 남명학파의 본산지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저조한 인지도를 보였습니다. 더구나 남명조식을 아는 사람의 3분의 1은 서부 경남 거주자였습니다. 남명을 그렇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는 남명을 사실은 동네의 남명으로 만들어 놓고 있었다. 학생 집단과 성인 집단으로 나눴더니 남명조식은 거꾸로 학부모가 더 많이 알고 학생들은 더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배웠다고 응답한 학생은 율곡 84.3%, 퇴계 82.2%에 비해 남명은 55.7%에 그쳐 경남교육계의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전문학자들은 남명의 사상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으로 단성경감 사직소를 꼽았으며 동네에서 일어난 주요 역사적 사건에 남명이 미친 영향의 정도로는 임진왜란 의병활동과 진주 농민항쟁, 형평운동 등의 순이었습니다. 민족의 스승 자리에 우리가 딱 모셔서 올려서 모시는 이 역할을 이제 너끈하게 해야 이제 부끄럽지 않은 후대고 오늘의 우리에게 주어진 소임이라고. 조선이 버린 천재에서 선비 정신의 표상이자 민족의 스승으로 남명조식 선생을 재조명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최근 경남 지역 경찰관들이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퇴폐업소를 출입하다 적발되는 등 비위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 갑질이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았는데 도를 넘는 경남 경찰관들의 기강회의 실태를 정현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경남경찰청 소속 A경정이 부산의 한 유사 성매매 업소를 출입하다 단속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A경정을 직위 해제하고
경찰청이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7월에는 경남경찰청 소속 B경사가 야간 근무지를 이탈해 진주의 한 모텔에서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B경사를 조만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서 어떤 조치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감찰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본청에서는 징계를 하죠. 지난 1월 C경정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정직 처분을 받는가 하면 D경정은 부하 직원에게 갑질 등을 했다는 투서가 접수돼 대기 발령하고 본청이 감찰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경남경찰의 비위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5년간 강간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경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9명으로 17개 기관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인원도 경남청이 21명으로 5번째로 많았습니다. 문제는 경남경찰의 이 같은 비위 사건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 비위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경찰은 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찰 간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쏟아내며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의 신뢰를 받고 실추된 명예를 되찾기 위해선 경찰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부마 민주항쟁을 재조명하는 MBC 경남 연속보도 6번째 순서입니다. 부마 항쟁은 유신 정권의 의도와는 달리 주동 세력 없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항쟁이었습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1979년 10월 18일 퇴근길에 끌려간 시민, 시위를 구경하다 붙잡힌 소년까지 경찰과 군부대, 중앙정보부는 평범한 시민들을 시위 주동자로 몰아갑니다. 제가 이제 주동자인 거예요. 가장 이제 두려운 게 제가 이제 인정을 안 한다고 하지만 모든 조서가 됐던 결과나 이런 것들은 이미 그렇게 돼버리고 돼가고 있는 거거든요. 경남대에 모인 대학생들은 약 1000명. 하지만 마산 시내 곳곳에 모인 시민은 10,000명에 육박합니다. 경남대학과 마산산업전문대학, 일부 고교생, 공장 직공, 점원, 날 품팔이까지 나이 직업과 상관없이 항쟁에 참여한 겁니다. 학생들이 불을 질렀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고 일반 시민들이 호응을 하면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항쟁이 커지잖아요. 주동 세력이 없다는 건 항쟁을 효과적이고 오랫동안 이끌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동자가 없어요. 그게. 전부 다 흥분 상태가 돼가지고 내가 주동자지 전부 다 자기가 주동자예요. 그냥 어디 가자 하면 좋다 가자 하면 와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랬어요. 하지만 주동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순수한 저항 정신과 유신에 대한 반감을 여과 없이 표출할 수 있었습니다. 유신 체제에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한 첫 번째 사건이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박정희 대통령은 피살당한 거예요. 부마 항쟁이 유신 체제를 무너뜨린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시민 항쟁으로 평가받는 것은 주동 세력이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때문입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현장을 기록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MBC 경남이 마련한 부마 민주항쟁 40주년 기념 특집 다큐멘터리 역사의 바람 마산을 일깨우다가 내일 밤 10시 5분부터 1시간 동안 MBC 경남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방송됩니다. 1979년 10월 18일 마산에서 벌어진 부마 항쟁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되짚어보고 증언자들을 통해 유치준 씨 사망 사건과 편의대 활동 등을 재조명합니다. 또 부마 항쟁 관련 기록이 사라지고 군사정권의 은폐 의혹 그리고 올해 들어 부마 항쟁이 재조명되는 과정을 살펴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5개 발전사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2018년 석탄 발전소 전력 생산량은 22만 2천 기가와트로 2016년 19만 9천 기가와트보다 12% 증가했지만 미세먼지량은 2만 2,119톤으로 25% 줄었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남동발전이 6,862톤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동서발전이 21%, 남부발전이 18% 순이었습니다. 최인호 의원은 2017년부터 발전사들이 황함유량이 적은 질 좋은 석탄을 수입해 사용하면서 미세먼지 발생량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남 경매 건수가 전국 최상위를 차지했고 낙찰가율과 평균 응찰자 수는 전국 최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원 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의 경매 진행 건수는 1,8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낙찰은 455건, 낙찰가율은 59.3%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은 최하위권 수준을 보였습니다. 상대 후보가 경험 문제로 피선거권이 박탈되면서 현 조합장이 무투표로 당선된 지난 3월 거창 사과 원해농협 조합장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민사합의부는 후보가 경업 등의 결격 사유가 있으면 후보 등록 전에 알려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조합의 잘못이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거창 사과원협은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천수 함양군수의 공약 사업인 함양 어린이 드림센터 건립 관련 예산이 군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함양군 의회는 사업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며 함양군이 추경 예산을 편성한 어린이 드림센터 건립 군관리계획 결정 용역비 1,900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함양군은 관련 사업비를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거제시 상동의 한 원룸에서 39살 A씨와 8살, 6살 아들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과 함께 있던 39살 아내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집안에서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발견된 점을 미뤄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현장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금융감독원이 오늘 도청에서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과 예방교육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는 그동안 농어촌 지역과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던 관련 교육을 대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 감염병 관리지원단 출범 기념 심포지엄이 오늘 창원 경상대 병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선 감염병 관리지원단의 출범을 알리고 지원단 추진 경과와 운영 방향 보고에 이어 경상남도 감염병 관리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경상남도 감염병 관리지원단은 지난 7월 1일 설립됐으며 주요 감염병에 대한 정보 수집과 분석,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이 공개한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감 위탁 채용 현황 자료를 보면 위탁률이 2015학년도 22.2%에서 2018학년도엔 36.1%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또 2019학년도 교원을 채용한 사립학교는 전국에서 497개교며 이 가운데 256개교가 교육감 위탁 채용을 시행해 51.5%의 위탁률을 나타냈고 경상남도 45.8%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